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윤상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IAPB 한국 회원단체들과 함께 안보건의 확산과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5분의 패널 분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베스티 주식회사의 김윤승 대표님, 그리고 리보 회사의 정유라 부사장님, 그리고 마이오렌지 대표님이신 조성도 선생님,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안과 NGO 두 단체에서도 오셨는데요. 안정은 굿피플 본부장님, 그리고 하트하트 재단의 문후정 본부장님이십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5분의 패널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안보건, 여러 영국과 미국과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안보건에 집중하고 또 안보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안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경과 경험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런 안보건과 그 국제 안보건계에 잘 알려져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 7, 8년 이상 되셨죠? ILPB와 함께 여러 협업을 해왔던 안보건 분야의 스타트업인 레벨스티 대표님에게 오늘의 이 안보건의 확산과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레벨스티라는 기업과 더 나아가서 IAPB 그리고 모든 안과와 안보건에 관심 있는 단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유승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안보건의 확산과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안보건의 확산이란 것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APB라는 그런 단체로 그리고 많은 안보건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INGO라던가 아니면 학계라던가 또 뭐 소셜 벤처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을 안보건에 계속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기여를 해왔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수단은 이 안보건의 확산이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2030 그 인사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IAPB의 2030년을 향한 새로운 그런 아젠다들이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함께 물려서 특히 이제 엘리베이시나 아니면은 액티베이트 그리고 그 어, elevate, activate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integrate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그 모든 그 요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것을 홀로 할 수 없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테크놀로지나 디지털 전환, 혁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주제의 의미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의대에서 N-1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3개를 적으라 그러면 2개만 생각나고, 4개를 적으라면 3개만 생각납니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 김윤석 대표님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김윤석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넘어서 그거를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 기관들에게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엘리베이트 그 관련된 인테그레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미 기술이 개발 뭐 학계라든지 어떤 뭐 이런 기술의 중심이 된 기관에서 만들어진 기술 그거를 제조해서 확산해주는 회사 어쩌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잘 현장에 활용할 기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구피플 안정훈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과와 경험들을 조금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피플에서는 물론 레베시드랑 같이 협업 차원에서 방글라데시의 안보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레베시드에서 개발한 휴대용 안전 카메라를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사업에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사실 그 사업보다는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피플이 진행해왔던 국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근실 유병률을 예방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야외 활동들이 아동들이 많이 야외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학생들의 근시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기관이 연세대 의료원이랑 함께 협업해서 국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근시 예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아동 청소년들이 근시 시작과 진행을 좀 더 지연시키고 또한 정기적인 암 검진과 그리고 시력 교정의 중요성을 좀 인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이제 저희가 뭐 방글라데시에서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주로 목적을 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개입은 보호자와 학생들에게 주 2회씩 문자를 전송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자명들은 이제 WHO에서 진행한 마이오피아 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식 개선과 건강 행동 관련 메시지를 적용해서 발송하는 내용인데요. 동시에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근시 예방 메시지를 전달해서 건강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1차년도 사업들을 좀 끝내고 이제 연세대 의료원과 성과를 좀 평가했을 때는 야외 활동 증가랑 근시에 대한 지식 향상이라는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보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속 사업을 통해서 좀 좋은 성과들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훈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기술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러한 메시지들을 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뭐로 이런 인식개선 캠페인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보건에 있어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만큼 잘 전달될 수 있을까는 거의 지난 60년간 계속 고민해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그 흥미로운 카툰을 하나 봤었는데요. 한 30년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릴 때는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볼을 잡고 집으로 끌어왔다고 하면 요즘은 집안에서 핸드폰이나 게임만 하는 아이들을 엄마가 억지로 잡고 밖으로 나가는 30년 만에 디렉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그런 환경 안에서 한국의 근시율의 증가는 어쩌면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마치 원흉처럼 여겨진 스마트폰이 그러한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사실상 이렇게 어떤 가치 중립적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기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로 여길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좋은 이런
이슈를 엘리베이트하고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인테그레이트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액티베이트과 연결된 좋은 사례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를 정유라 부사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유라 부사장님 또 한편으로는 직접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및 여러 가지 시력에 대한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인데요. 부사장님, 리보라는 기업과 그 리보에서 제공하자 하는 기술, 그리고 또 정유라 부사장님이 왜 그걸 시작했고,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보는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TV에 리모컨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편리하게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스마트폰에는 저희 리보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터치하지 않고 손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걸고 받고, 그다음에 빠르게 문자를 전송하고, 통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그 폰의 기능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기 어렵고 더디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시계, 알람, 계산기 등을 별도의 기능으로 저희가 학장의 기능을 별도로 탑재를 해서 넣어놓은 굉장히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리보입니다. 리보를 사용하면서 저의 삶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쇼핑을 한다던가 소셜 활동을 한다던가 은행 업무 등등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모든 앱을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스마트폰이 나와서 세상과 단절됐다는 느낌보다는 그 단절됨이 리보로 사용하게 되면 그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 또한 이 스마트폰에서 벌어지는 뭔가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장애에 대한 벽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스마트폰만큼이나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준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삶이 바뀌는데 제한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리보 같은 제품이 베리어 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자 그 SDG가 얘기하는 노헌 비하인드를 실천하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윤중 대표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네,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정유라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친한 사이라서 가끔 연락을 드려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네. 전화를 하긴 좀 애매하고 해서 카톡을 드리는데 이게 그 리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정 이사님이 다른 세상과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것도 이제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도 이사님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사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뭐랄까 좀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쩌면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어느새 이런 SNS 메신저로 실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통화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쁜 생활에서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어찌 보면 시각장애인분도 카카오톡을 우리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어찌 보면
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신 정유라 부사장님과 또 본인의 경험으로서 이해를 도와주신 김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헬스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또 기술로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몇 가지는 또 여전히 우리가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우리의 영역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받아야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재정적인 안정적인 지원은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되게 관심 있는 기관에서 오늘 패널로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님이신데요. 조성도 대표님은 마이오렌지라는 하나의 기부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러한 기부 플랫폼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오렌지 대표 조성도입니다. 저희 마이오렌지는 기부자 중심 기부 플랫폼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많이 느끼기로 우리나라 기부 생태계에 이 기부자들의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자들이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 중 하나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부자들의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더 쉽고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한국 사회의 기부금 규모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속가능 발전 SDGs와 관련해서 추구하는 바는 4번 목표입니다. 퀄리티 에듀케이션, 양질의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좀 7번 세부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속가능 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게 세부 목표 4.7번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부자 중심 기부 플랫폼을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좀 기부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되게 기부 천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좀 작게 기부를 시작하셨다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수록 새로운 기부처도 찾으시고 기부하는 또 다른 방법도 발굴하시고 기부 금액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나 주변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기부처도 점점 다변화되는 걸 좀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부처를 추천하고 기부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또 기부 관련 교육들을 저희 회원들이나 다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기부금 규모도 증대하고 투명성도 좀 증대할 수 있어서 이런 기부단체 공익활동이 더 증진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 발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 딱 와닿는 게 기부자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학습은 기부자가 뭘 배워야 한다라는 것 외에도 어찌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기부자의 선한 의지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귀중한 기부금을 여러 가지 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안보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모두 지속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뵙는 패널 분이었고 하지만 짧은 이 답변 안에서도 저 되게 흥미가 가고 저는 아직 그렇게 기부를 저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아쉽게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보면 저가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가져간다면 언젠간 저도 좀 의미 있는 기부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기부자들이 그런 좋은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소셜 벤처를 지향하는 레베스티 같은 경우는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손을 드시기도 하셨는데 김윤수 대표님 혹시 경험이나 어떤
이 기부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네. 네. 사실 그 마이오렌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하고도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제가 계속 좀 뭐랄까 기획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좀 들었던 생각이 마이오렌지 자체가 이제 기부자들도 확보한 상태고 기부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둘이 만나는 플랫폼 그 매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마이오렌지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막 그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본다면 마이오렌지가 이제 기부로 필요로 하는 그런 NGO는 사실 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부로 필요로 하는 NGO나 NGO 간 그리고 NGO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NGO의 만남 뭐 이런 커뮤니티처럼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마요렌지 색깔도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당근의 그 커뮤니티화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그 조성도 대표님께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조성도 요즘 대표님 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대표님 답변을 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김윤순 대표님.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진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뭐 기업과 뭐 대기업하고 벤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정부와 민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지속 가능성이 사회 지속 가능성이 증대되려면은 이 진짜 변화를 이끄는 이 NGO와 NGO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이런 소셜 벤처와 NGO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대로 마이오렌지에는 이 NGO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자체도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이런 소셜 벤처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또 레벨스티를 만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 벤처와 또 다른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NGO들이 만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매우 관심이 크고 정말 어찌 보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뭐 여기 계신 4개 단체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하트하트 재단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안보관에 있어서 좀 오랜 업력과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소외 열대성 질환부터 와시 그리고 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의 안보관까지 다양한 경험과 뭐랄까 그 성과 등을 또 그 경험한 걸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인터넷을 보다가 또 하트하트 문우정 본부장님께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큰 상을 받으셨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뭐 그간의 노고와 그 하트하트 재단의 노력이 좀 작은 보상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그 혜택을 받는 건 수혜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술이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이 또 현장의 컨텍스트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하트하트 재단의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혹시 또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제 미개척자이자 비활용자로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많이 배우고 있고, 먼저 저희는 사업 수행 사업 수행 국가가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있다 보니까 관련한 사업을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트하트 재단은 이제 2011년부터 캄보디아 안보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1차 보건 단위에서 캄보디아의 국가 안보건 정책에 따라서 1차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1차 보건 시설에서 안과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비전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국가 전략에 따라 이 비전센터를 설치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기초적인
뭐 안과 질환을 검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경을 또 만들어서 또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또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이 전원해서 백내장 수술 등과 같은 이제 수술들이나 적절한 이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 보건소의 보건 인력과 이제 지역 보건 요원들에게 기초적인 안과에 대한 이제 뭐 지식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교육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이 1차적인 안과 안보건 서비스가 기존의 보건 체계에 통합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중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지역 사회로 찾아가는 비전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학교와 지역 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캠페인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에 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네. 사업에 네. 대해서 되게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뭐랄까 그 안보건의 확산과 그것을 위한 이제 혁신 뭐 디지털 전환 이 내용인데 혁신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혹시 사업의 경험들이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하트하트 사업지에서의 경험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이제 사업장에서 뭐 안보건 관련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적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전 지구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깨끗한 물이나 칫솔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예, 정말 저희가 이제 정말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전제를 가지고 사업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 사업의 현장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사실상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시골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냥 어르신이라고 하는 좀 연령층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휴대폰 소지가 되게 좀 먼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고 되게 좀 경험하지 못한 부분으로 계속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대상 마을을 이제 가가호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그 마을 가구들을 거의 다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청장년층들, 이제 젊은 층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웃 나라로 돈을 벌러 나간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그 손주들 많이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분들에게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를 말을 한다거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친숙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걸 많이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건 인력들하고 어떻게 이 접근성을 높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알림을 준다거나. 근데 거기서 나온 현장에서의 말도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들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이제 시골 지역이라는 특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그 이용 계층, 이런 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플랫폼, 기관 모두 어찌 보면 되게 주목해야 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답변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격차 또한 벌어지거나 누군가를 소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기술 자체는 되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적절하게 얻지 못하거나 어떤 부당한 이유로 차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문우정 본부장님께서 오늘 답변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해요. 디지털 전환 정말 장밋빛 미래야 라고 하지만 그 장밋빛 미래 이면에 있는 그 또 다른 소외계층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IAPB 인사이트 2030에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5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5분의 패널 분들이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어떤 이런 모듈레이터로 참여를 했지만 저를 위한 하나의 과외를 5분이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APB에서 이거를 잘 녹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어찌 보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건의 확산, 또 배리어 프리를 통한 정말 소외계층의 접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등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5분의 패널들에게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IAPB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좌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